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SPSS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실습 자료, 즉 데이터와 해당되는 문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 동영상에 참고하셔서 반드시 다운로드 해주시고 압축을 풀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 동영상의 핵심만 우선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 우선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해결해야 될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드릴 건데요. 자, 파일을 SPSS에서로 불러드릴 건데 데이터를 불러드리기 하실 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것처럼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출제 문제는 데이터와 내용들은 산업 분류별 사업체 실적 분석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풀이는 기본적으로 SPSS를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추후에는 시간이 나면 엑셀 외도 R 파이썬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한 변수명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카페나 최신 소식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을 검색해 주시고 최신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대비라고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SPSS를 통해서 실제로 통계 자료 분석을 하는 여러가지 실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자, 산업분류별 산업체 실적 분석 데이터로서 구체적으로 업종이나 한계사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쉽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데이터 및 무료 동영상이나 무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참고하시면 되실 거니까 데이터를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공된 내용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제공된 데이터는 주식회사 밸류헤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년간 1차, 2차 수집한 국내 약 300개의 업체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 업종 분류는 통계청 기준으로 산업 대분류와 산업 중분류를 분류하였고요. 지역별로는 행정시도로 분류된 업체 정보로서 07_01_KSIC 통계청 분류 코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점 텍스트로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주어진 데이터 코딩 가이드와 입력 형태를 참고하여 참고로 바꿀게요. 주어진 문제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SPSS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제가 시간이 난다면 엑셀이나 R, 파이썬 등을 통해서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명과 변수명 간에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항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겨측값인 99, 그 다음 9가 10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로 입력되어 있으며 이를 결측치로 처리한 후 분석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코드북 예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코드북 예시는 인덱스를 포함해서 인덱스를 제외하고 그 외에 총 10개의 데이터로 변수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연번이죠. 그냥 1부터 총 몇 개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산업 대분류는 17개 분류로, 산업 중분류는 59개, 행정시 도는 17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행정시 분류는 총 17개입니다. 조사 연도는 2022년부터 24년, 사업체 수는 개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측값이 없지만 사업체 수는 99가 결측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업원 수, 자산, 매출액, 순이익,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겨측값을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자료 입력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공된 압축을 반드시 푸시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아마 압축을 풀어보시게 되면은 SPSS,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KSIC, 그 다음에 문제하고 풀이 이렇게만 제공이 되실 거예요. HWP 원본이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요 시험장에 가시면 실제로 텍스트 요 자료만 제공이 되실 겁니다. 요 부분만 제공이 되실 거고,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제공된 파일을 반드시 압축을 푸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원본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폴더 시험장에 가시면 해당되는 폴더에 그러니까 SPSS로 놓으시고 그 결과치나 결과치 말고 원본 데이터가 되겠죠. SPSS 파일을 계속적으로 문제마다 각각으로 저장해 주시는 게 문제풀이할 때 유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파일을 한번 오픈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요 텍스트로 제가 확장자를 볼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확장명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실제 업무에서도 확장명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인 경우 해당되는 파일 확장명을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자,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보기에 가신 다음에 파일 확장명을 누르는 게 윈도우 10이 될 거고요. 11인 경우에는 똑같이 보기에 들어가시고 표시에서 파일 확장명을 보시게 되면 뒤에 확장자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보기에 가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 확장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확장자인 텍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자, 해당되는 텍스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하고 메모장 여실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PSS 정도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계산기나 윈도우 계산기나 그 외 엑셀 같은 자료들은 오픈하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들어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엑셀을 상당히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오픈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럼 인덱스부터 자료가 들어오시고 계신데, 맨 위에 요거를 우리는 변수명이라고 하죠. 변인명 혹은 변수명으로서 컬럼에 간략한 요약 자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자료들이 입력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변수명이 맨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자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네, 구분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탭이 됩니다. 만약에 시프트라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되는 스페이스로 입력이 되고요. 탭으로 입력이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씩 밀려나는 이유는 여기에 간격하고 여기에 간격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불러드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영문하고 자료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 그다음에 숫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러오기, 데이터 인코딩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한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당히 인코딩에 상당히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원본에 해당되는 원본은 보관을 하시고, 다시 원본은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파일을 인코딩을 적당하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걸 끌 거고요. 제가 해당되는 파일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를 할게요. 그리고 원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원본이라고 유지를 하겠습니다. 원본이라고 유지하고요. 자, 그러면 KSIC 이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제가 인코딩을 바꿔볼 건데요.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인코딩이라고 나오시는데, 인코딩은 다국어가 제공되고 있다면, 다국어가 제공되고 있다면, 윈도우 계열에서는 ANSI라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ANSI라고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문하고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UTF-8이나 ANSI나 문제가 없이 데이터를 불러들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즉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컴퓨터에서 특히 SPSS에서 오픈하시려면 ANSI로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ANSI. 이게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인코딩이요. 그래서 ANSI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 상태 표시주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에 ANSI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끌게요. 반드시 클로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는 클로즈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ANSI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ANSI로 정확하게 저장되고 있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인코딩과 관련된 동영상은 별도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싶으신 분은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SPSS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우선 SPSS의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SPSS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SS를 오픈했습니다. 현재 저는 SPSS 26 버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가 나오시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옵션이 초기화가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옵션 설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옵션 설정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데이터 보기에 편집에 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옵션, 맨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살펴봅니다. 옵션. 자,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에서 소수에 대한 지수 표기 없음, 선행의 0값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선택해 주시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케이 쓰기 시스템 코리안. 그래서 노케이 쓰기 시스템 코리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 결과죠. 출력 결과에서 맨 아래 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맨 아래 거. 그 다음에 피벗 네이블에서도 맨 아래 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적용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반드시 SPSS를 한번 끄시고요. 네, 반드시 한번 끄시고요. SPSS를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봅니다. SPSS 26이고요. 자, 데이터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탐색기에서 해당되는 KSIC, ANSI만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동을 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한 데이터가 한글이 제대로 오픈이 되셔야 됩니다. 6단계 중 1단계. 그 다음에 구분자 위한 배열. 변수명이 존재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실제 데이터는 두 번째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분자를 뭘로 할 것이냐. 다시 구분자를 뭘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공백이나 세미콜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제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밀리지 않고 이렇게 되실 거고, 밀리게 되면 다음과 같처럼 변수명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빼시고 다음, 그 다음에 마침을 눌러서 데이터를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변수 보기가 나오시는데 유형을 보시게 되면 문자냐 숫자냐 나오시는데 문자형은 문자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은 숫자로 되는데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자르거나 텍스트를 나누거나 텍스트를 결합을 시킬 때 이렇게 결합을 시키거나 텍스트를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을 문자형으로 바꿔서 결합이나 텍스트 나누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숫자로 돼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숫자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해당되는 너비 같은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측도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분석상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소수점 같은 경우는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화면상에서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간혹 이게 부족하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숫자 자릿수가 부족하다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릿수를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늘리시고 소점을 조금 더 표현하시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해당되는 대화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을 저장, 그리고 제가 SPSS로 놓고요. 제가 070101 불러오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오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일에서 새 파일에서 이렇게 한글이 제대로 불러드리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셔서 새 파일, 그 다음에 새롭게 데이터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한다면,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한다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자료를 오픈하시고, 근데 이런 경우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원본 자체를 이렇게 끌어다 오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한글이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불러도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원본 데이터를 여시고요. 메모장에서는 얘가 제대로 열리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컨트롤 A를 통해서 전체를 카피 뜹니다. 전체 카피 뜨시고 컨트롤 C 그래서 복사를 뜨시고 반드시 데이터 보기로 가주세요. 데이터 보기로 가셔서 변수 첫 번째에 1번이 되겠죠. 1번이 되어주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시 요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붙여넣기는 나오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붙여넣기는 나오실 거고 높은 버전이시면 변수 이름으로 붙여넣기가 나오실 거예요. 높은 버전이시면 변수 이름으로 붙여넣기가 나오실 거예요. 얘를 딱 누르시면 변수명으로 얘가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실 거고, 낮은 버전이시면 이 기능이 없어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부분 이럴 경우에는 변수명을 제외하고 카피를 뜨셔야 됩니다. 다시요. 변수명을 제외하고 카피를 뜨셔야 돼요. 이렇게 쭉 카피를 뜨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얘가 다 되실 거예요.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컬럼으로 가시고 1번에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릿수가 안 맞아요. 여기 있는 자릿수가 안 맞기 때문에 변수 보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컬럼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컬럼의 개수 23, 25, 2,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해당 부분이 자릿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부분은 여기가 좀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고 있죠. 그럴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제가 100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00, 100, 여기도 100 정도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안 바뀌실 거예요. 한번 얘를 너비를 넓히신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붙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한글이 제대로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변수명을 직접, 여기 보시는 변수명을 직접 인덱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덱스,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직접 입력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원본 데이터를 불러들이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들여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글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1번에 놓고 Shift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서 페이지 다운을 쭉 Shift를 계속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을 쫙 누르시게 되면 원본 데이터를 카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붙이시게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붙어지실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은 컴퓨터를 바꾸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는데 변수 보기에서 너비를 좀 넓히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V로 붙이시고요. 소수점은 뭐 적당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크게 분석상에 지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상으로 한글이 제대로 불러들이지 않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인코딩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불러오기 때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파트에서 이제 결측치나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하고 기술 통계를 하는 방법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데이터 분석하실 때 참고하셔서 좋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